자, 그럼 이번 주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이 모바일 로봇의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을 이렇게 축간거리를 알고 있을 때 순간중심 ICC 인스턴테니어스 센터가 생기는 걸 가지고 이 녀석을 가지고 전부 다 모델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수식 하나를 얻어낸 게 바로 이러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하고 오메가는 뭔가 자동차가 있을 때 얘의 이동 벡터 V, 회전 방향 Z축으로 회전을 하죠. 회전은 속도 오메가를 얻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키네마틱스에서의 차이점은 매니플레이터 다관절 로봇하고의 차이점은 다관절 로봇은 키네마틱스를 위치에 대해서 푸는 반면 모바일 로봇은 속도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키네마틱스를 구했고요. 그래서 각도, 양쪽 두 개 바퀴의 회전 속도, 각속도에 대한 것들과 로봇의 이동 속도, 로봇의 회전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관절, 그러니까 즉 바퀴, 로봇으로 치면 예전에 매니플레이터에서는 관절 공간이 있고 이 끝단이 움직이는 끝단에 커티전 스페이스, 직교좌표계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 로봇에서는 바퀴의 양쪽 바퀴의 공간, 오메가 R이 얼마인가를 뜻하는 이 벡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봇 전체의 이동과 회전을 얘기하는 이동 속도, 회전 속도에 대한 공간으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저희 중간에 있는 것들은 키네마틱스로 1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속도에 대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끝단에 V하고 오메가에 해당하는 부분, V 오메가로 표현됐고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오메가 L, 오메가 R로 최종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V하고 오메가는 V는 특정한 방향, 헤딩 앵글을 토대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V하고 오메가를 뜻하고요. 여기 있는 X 도트, Y 도트는 절대좌표계 위에서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X 방향,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Y 방향. 여기서 회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타 도트는 오메가하고 똑같아서 0, 1 들어가 있고요. X 도트, Y 도트는 V를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쭉 와 보시면 역시 또 XY 좌표계 위에서 여기 X축, Y축이 있다면 각도가 얼마였는가에 대한 수식들이 들어가고 회전하고 이동에 대한 것들은 특히나 이 바퀴의 회전에 대한 것들은 바퀴의 반지름이 이 부분에 들어가겠고요. A는 축간거리, 회전이니까 얘가 이만큼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심축하고 바퀴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자코비안 매트릭스 페이지 14번에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이번 챕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게 해놓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고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로봇을 움직일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팅을 조금 제가 이제 약간은 제가 세팅을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이 로버라고 하는 패스 로버, 이 패스파인더 이 녀석을 마스 로버 화성에서 탐사하는 로봇이고 이름은 패스파인더. 영화 마션에서 꺼내는 장면에서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나요? 저는 이게 199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패스파인더가 화성에 떨어지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로봇 쪽이 아니더라도 공대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대학에 저도 있었는데 학생 때였는데 이게 착륙하는 순간 바로 이거야.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주 탐사의 새 장을 열 거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전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로봇이라서 여기 이렇게 걸었고요.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고쳐가지고 오늘 예전하고 또 다르게 몇 군데가 바뀌는 바람에
숙제나 예제 파일은 조금 더 바꿔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다시 한번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로고 기능은 별거 없어요. 이 로고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배웠기 때문에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모바일 로봇이 정말 시뮬레이션에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로봇에서도 바퀴를 몇 도 움직이면 로봇이 얼마만큼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예제가 좋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는 로고 예제 띄우시면 이런 식으로 떠서 나올 거고요. 리소스 파일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많은 예제에서 이미 비슷하게들 다들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요. 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 3ds 파일,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퀴가 회전을 할 때 얘가 턴을 하고 V하고 오메가는 어떻게 나오고 오메가 L, 오메가 R을 서로 다르게 대입을 했을 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안 이쁘죠? 요새 쉐이딩 관련된 건 좀 건드려 놔갖고 안 예쁜데 제가 좀 예쁘게 바꿔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버 예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예제들에서 여태까지 보셨던 것처럼 3ds 개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불러왔던 3ds 개체를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대입을 해서 움직일 것인가,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능부터 하나 보시면은 EX의 로봇의 로버1을 불러오셔서 실행한 다음에 로버1이 모듈이기 때문에 로버1의 무브, 그리고 좌표 XY, 그리고 Q 각도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죠? 머니플레이터 쪽에서는 각도들을 대입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들 또는 이 끝단의 좌표. 근데 이 모바일 로봇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표 두 개와 그다음에 각도 세타, XY 세타라고 하는 Z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도 세타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날아가거나 이 녀석이 들썩들썩 옆으로 흔들리는 또는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거면 각도가 3개가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지금 붙어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자유도 총 평면 자유도가 원래 3자유도잖아요. X, Y, 각도 이 3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슬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실제로 앞뒤로 꿀렁꿀렁 할 수는 있더라도 그거는 여기서는 무시하고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로버 1에다 무브 각도 좌표 놓고 각도 놓으면 여기가 영영 좌표면 여기로 이동해서 각도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난 1, 2년간 되게 많이 하셨던 예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00 90도라고 대입하면 이 녀석이 좀 움직일 거고요. 한번 보실게요. 로버 1 여기 크게 보이도록 제가 만든 게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겠고요. 로버 1의 무브 0에 0에 90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알고 계시는 좌표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X축 RGB로 되어 있어서 녹색 축 Y축, Z축은 여기 로봇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실 때는 X축, Y축, Z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래 시작을 하자마자 이 녀석은 시작을 했더니 X축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한번 다시 보실게요. 시작하면 각도가 0일 때 로봇 앞부분이에요. 이 녀석의 패스파인더의 구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앞부분에 뭔가 분광기 이 앞에다 빔을 써주고 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들어갔고 바퀴 3개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 3개짜리 소전더가 간 다음에 1996년 이후로 최근에 오퍼튜니티까지 전부 다 이런 스타일의 바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퍼튜니티도 이거였나?
오퍼튜니티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큐리어시티. 큐리어시티는 해결료가 들어갔고 오퍼튜니티나 그 전에 있었던 버전들 전부 다 이 바퀴 구조를 갖고 있고요. 바퀴들이 링크 구조로 가운데 바퀴가 들썩들썩해서 물체를 넘어가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앞부분에는 토양에 아미노산, 광물질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앞쪽에 센서단이 붙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코죠. 돼지 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땅바닥에다 코 이렇게 대고서 다니잖아요. 냄새 맡고 먹을 게 있는지 찾는 것처럼 이 녀석도 땅을 향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가지고 조금 불안하고, 예를 들면 뭐가 끼거나 탈출을 하기 편하려면 이제 손으로 짚고 넘어가거나 하는 일이 필요해서 최근에는 팔이 하나씩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등치만 좀 더 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로버1의 무브에 좌표 1에 1에 0 하고 움직이면 바로 여기 이 좌표로 이동을 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한 칸 한 칸이 다 좌표 1이고, 여기가 5번째 칸, 여기 5 좌표가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 한 칸이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1 좌표, 11 좌표가 위에 움직였고요.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로버 1의 무브에 1에 5에 0에 0 하면은 좌표 5로 가서, 지금은 그냥 그래픽 데이터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펑펑펑 날아다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키네마틱스를 도입을 할 겁니다. 이제 5도, 0도, 90도 하니까 5 좌표, 0 좌표,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 상태로는 그냥 그래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겠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아주 질리게 써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기 move라는 명령이 있고, 이 move라는 명령은 XY 세타 Q를 받아들여서 호모지니어스 H 불러오고 트랜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순수한 트랜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바일 로봇은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게 되면 되게 따지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이 좌표계에서 뉴 좌표계에서 로테이션 하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뉴 좌표계로 보면 그렇게 되겠고, 픽스드 고정 좌표계를 보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고, 셀프 쪽 로봇이라는 부분이 3차원 객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트랜슬레이션 T, 호모지니어스 H를 곱해서 무브 명령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HT, HR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it 명령은 move 000 원점으로 알아. move xy 세타 하면 객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클래스 안에 있어서 그 녀석 불러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봇2 예제로 가볼게요. 로봇2에서부터는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들어가서 백머니프리오 의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코비안 매트릭스 오메가 L, 오메가 R이 있고요. 14,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 쭉 보시면은 dx, dy, d세타를 얻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게요. 바로 이 내용, 이 수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입력으로 오메가 L, 오메가 R을 넣으면 현재 로봇이 헤딩 앵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축간거리 대입하고 바퀴에 반지름 대입하면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가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미분 수식으로 보신다면 여기가 dt분의 dx가 들어가고요. 빨간 거 잘 안 보여서, 자, 바로 이 수식.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해서 dt분의 dx가 들어갔고, 자코비안 나왔고, 이 부분은 dt분의 d 바퀴입니다. 세타 오메가 또는 세타 휠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휠 바퀴의 각도가 오메가 L, 바퀴의 각속도가 오메가 L, 오메가 R인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똑같이 예전에 여러분들 응용 로봇 공학에서 배우신 것처럼 dt를 띄워버리고 나면 이 수식이 될 것이고, dx는 시간 간격이 되게 좁다면은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얘는 벡터고요. 자코비안 그리고 델타, 세타, 오메가 바퀴의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가 몇 도를 돌았는지를 대입을 하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곱하면 x좌표가 얼마만큼 움직이고 y좌표가 얼마만큼 움직이고 헤딩 앵글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에 뭐가 붙었나? 되게 간질간질하네요. 그래서 여기 로봇이 원점 좌표기 위해서 헤딩 앵글 세타를 가지고 있고 좌표가 현재 x, y 세타로 이렇게 알고 있다면, 양쪽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를 특정한 각도만큼 회전을 해준 다음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곱하면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로봇은 x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고 y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고 각도는 얼마 회전하면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여기에다 한번 대입해서 적용을 해본 게 로봇2 예제입니다. 저희 로봇2 예제는 제가 여기 FK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R, 정확하게는 여기서 오메가 L, 오메가 R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오메가 L, 오메가 R 바퀴의 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바퀴의 변이를 J라고 하는 자코비안 매트릭스 푸는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서 오메가 L, 오메가 L을 알게 되면 셀프.Q는 현재 헤딩 앵글이고요. 좌표도 내부에 있어서 dx, dy, d세타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x, y 세타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퀴의 양쪽 바퀴의 각도 차이 값을 넣어주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풀면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가 나와서 현재의 좌표에 더해주고 현재 x, y 좌표에 더해주고 현재의 각도에 더해줘서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이 움직이는 형태들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DPI는 많은 수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페이지로 따로 얘기 드리겠고요. 360도를 넘어갔는지 또는 0에서 360도 사이일 때는 720도도 360도가 되겠고 360 곱하기 3 1080도도 360도잖아요. 이게 단지 많이 돌 뿐이죠. 근데 우리가 각도 계산할 때는 사인 코사인에서 360도나 720도나 똑같지만 모바일 로봇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가 0도하고 360도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지금부터 0도 돌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360도 돌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올 겁니다. 720도 돌아 그러면 두 바퀴를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러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쓸데없이 많이 이게 하모닉 함수, 주기적인 함수 똑같은 결과적으로 보면 같지만 360도, 720도, 1080도라고 하는 형태로 실제 로봇이 도는 것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줄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DPI라고 이름을 붙인 함수이고 요새 그래픽스 수업에서 미사일 쏠 때도 DPI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DPI는 별게 아니라 우리가 각도를 0에서 360도 사이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사이로 다룰 것인가 먼저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상태로 하겠다고 하면 181도는 과연 내가 1도만큼을 돌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돌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 별 내용은 없어요. 되게 간단하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드리면은 목표값이 현재 각도가 0도에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각도가 170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키워보겠고요. 현재 로봇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170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Q는 현재 170도가 되어 있는데 목표값이 마이너스 170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각도는 170도인데 목표 값이 마이너스 170도가 들어왔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에러로 계산하잖아요. 먼저 그림부터 보시면은 170도이면 현재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목표 값이 마이너스 170도면은 이거 20도만 돌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도만 로봇이 움직이면 되는데 이 계산을 그냥 터프하게 그대로 해서 보시면은 세타 D 빼기 세타 D가 에러가 되잖아요. 에러는 얼마인가 그냥 계산하면 마이너스 340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40도로 이걸 볼 것이냐 아니면 20도 플러스 방향으로 20도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PID 컨트롤, PD 컨트롤, P 컨트롤 쓰잖아요. 에러가 되게 크게 되고 로봇이 실제로 0도이고요 170도에 있는데 세타 D는 마이너스 170도라 에러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40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열라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플러스 20도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20도만 돌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는 뭔가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 다니다가 갑자기 여기서 요만큼 가면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 가지 않고 이렇게 가던 녀석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DPI라고 하는 함수를 썼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 DPI라고 하는 함수가 앞에다 왜 D를 붙였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예전에 D라는 걸 붙였는데 더블 파이였나? 하여간 왜 D라고 붙였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DPI 함수는 별게 아니라 뭔가 에러를 계산을 할 때에도 그리고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40도잖아요. 마이너스 180도 여기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를 원하는지 아니면 0에서 파이 사이, 2파이 사이를 원하는지를 미리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얘를 지가 알아서 바꿔서 플러스 20도로 바꿔놓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로봇 쪽에서는 또는 그리고 XY 세타 그리고 우리가 제어기 P 컨트롤을 쓰는 많은 사례들에서는 이런 유형의 함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서 에러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뱅글을 돌아서 뒤집어서 가는 멀리 돌아가는 거를 피해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를 넘어갔으면 360도 더하거나 빼서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결과 보시면 마이너스 340도잖아요. 마이너스 340도이면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360도를 계속 더해서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얘가 부호가 만약 플러스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빼기 360도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스타일로 DPI 기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D는 진짜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더블 파이가 아닐까 싶은데 제 이해가 참 기억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DPI 기능을 붙이고 자코비안 키네마틱스 기능을 붙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말 바퀴를 각도를 움직이면 로봇이 얼마만큼 만드는지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FK 포워드 키네마틱스라 불렀고 이 녀석을 인자 2개 넣어서 얘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는 로봇 2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로봇 2를 불러올게요. 이거 이제 꺼버리고요. 에디트 EX의 로봇의 로봇 2 여기 있네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실행하면 이제 자동차 나왔고요. 이거 깨진 것도 있네. 여기에 이제 요새 최근에 몇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서 좀 색상이 아주 안 좋은데 이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스무딩 기법을 적용하면서 살짝 원래 거보다 색감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여기 부착하면 깨지는 여전히 깨져 있네. 스무딩 2번인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픽스 배우신 분들은 고드 쉐이딩, 플랫 쉐이딩 배우셨는데 그 고드 쉐이딩이 가끔씩 계산을 잘못해서 깨지는 경우 생길 수 있어서 지금처럼 바꿔놨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움직여 볼 거고요.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미 수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그 챗봇 만드는 것 때문에 최근에 뭐죠? 얼굴을 여기에 예쁜 여자 얼굴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다시 세팅 바꿔서 올려놓든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FK 이제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게 로보트 FK에 양쪽 바퀴 각도를 얼마만큼 움직일까? 한 바퀴만, 오른쪽만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0도에 한 바퀴니까 반 바퀴 180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동 모바일 오브젝트 해주도 어트리뷰트 FK. 이건 숙제인가요? 잠깐. 네, 여기 FK 기능이 여기 있는데, 이거 안에 있네. 제가 미안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로봇2 안에 개체 이름이 MR이라고 있어요. 패스파인더. MR.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로봇2 안에 MR이라는 개체가 있고 그 안에 FK가 있고 0에 180도. 뭐 보여주려고 하니까 오늘 참 말이 많네요. 로봇2의 FK, MR의 FK 0에 180.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왼쪽 바퀴가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지금 이 녀석이 엉뚱한 데로 갔고요. 그래서 이니트 명령 불러서 다시 원점으로 데리고 오고 조금만 돌려볼게요. FK 함수가 지금 보니까 J가 그대로 들어가고 너무 많이 돌렸나 봅니다.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10도만 돌려볼까요? 로봇2의 MR은 FK의 0에 10도. 이렇게 돌아갔죠?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돌지? 단위는 지금 셀프 좀 켜고 오메가 L, 오메가 R의 단위가 레디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는 것 같고요. 단위가 각도가 안 맞네요. 5.2m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로봇 2.mr.fk에 0에 0.1 이만큼만 넣어보겠습니다. 0.1 넣었더니 이제 좀 mr.fk에 0에 0.5 로봇이 도는 게 이제 보이시죠? 오른쪽 바퀴만 돌았기 때문에 로봇 2.mr.fk에 0에 1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가 삐걱삐걱 이렇게 해서 돌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또 1도 지금 오른쪽 바퀴에 1이라고 하는 입력을 넣었더니 바퀴가 질질 끌리면서 자, 지금 보시면 로봇 중심도 살짝 비틀어지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다른 숫자 넣어보겠습니다. 로봇 2의 mr.fk에 3에 3 그러면 양쪽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3레디안씩 가서 3레디안이 맞는 것 같네요. 또 움직여봐. 로봇 2의 MR의 K에 5에 5 약 6.14 한 바퀴 돌겠죠. 한 바퀴 돌았더니 이제 두 바퀴가 앞으로 가니까 가고요. 얘를 또 다르게 해서 로봇 2의 mr.fk에 마이너스 6.14 6.28
플러스 6.28 하게 되면 왼쪽 바퀴는 후진하고 오른쪽 바퀴는 전진하는 똑같이 회전하니까 제자리 회전을 하겠죠. 네,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가 앞이에요. 네,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 안 따라 달리는 게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바퀴에 각도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 로봇이 얼마만큼 회전하는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때 졸업작품 하면 뭔가 카트 만들었는데 움직여봐 하면 그냥 왼쪽 바퀴 켜놓고 오른쪽 바퀴 켜놓고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졸업 안 시키거든요. 원격 조정 형태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 10,000원짜리 탱크 사셔서 하는 거나 만들어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붙인 다음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각도 제어를 명확하게 시간당 해주면 속도 제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를 도는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가면서 이동을 한 다음에 회전하는지 우리가 전부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껴보시라고 다른 예제 하나를 돌려보겠습니다. 로버2의 MR의 FK의 좀 큰 값 10하고요. 1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자, 근데 로버2의 MR의 FK의 100 큰 값 넣었더니 어우씨 너무 많이 갔다. 이만큼 갔죠. 자, 원점으로 한번 간 다음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로봇은 원점에 있고 지금 X축, Y축이에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로버2의 MR의 FK의 10에 10, 아마 한 50 넣어보십시다. 하고 넣으면 얘가 펑 하고 이렇게 움직였죠. 네, 대략 한 10바퀴 돈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려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무슨 값을 넣었을지 화면에서 잘 작아서 안 보이니까 예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넣으려면 어떤 값을 넣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50 넣은 거랑 비슷한데 살짝 턴을 했어요. 이거 뭘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게 무슨 숫자였을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버2의 MR에 FK에 50 넣고 제가 49를 넣었어요. 양쪽 바퀴의 속도가 살짝 차이가 있게 되면 얘가 거의 직진을 하지만 살짝 비틀어지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삼아서 이런 숫자들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턴을 한다는 게 직진은 많이 했지만 얘가 되게 큰 원을 그리면서 돌게 하려면 양쪽 바퀴가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게 되면 큰 원을 돌면서 그리는 거죠. 두 개의 바퀴 속도가 이쪽은 크고 거의 비슷한데 살짝 여기가 작게 되면 얘는 이만한 거의 직선처럼 가면서 뺑글뺑글 큰 원을 도는 거고요. 얘 두 개의 속도 차이가 작게 되면 작은 원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장난감들 사셔가지고 놀아보시면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거의 비슷한데 살짝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직진하는 것 같은데 크게 원을 돌면서 그 반경이 되게 큰 원으로 살짝 비틀어지면서 돌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가 하나 있음에 따라서 얘들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인가 휘어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모든 종류의 모바일 로봇, 자동차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숙제도 내드릴게요. 자, 그럼 원래 자료로 돌아가겠고요. 이번 학기 좀 처음이라 제가 진도를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빨리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로봇2 예제가 이제 끝났고요. DPI도 설명했고, 그래서 또 다른 예제 지금 보시면 로봇2,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오메가 L이 1일 때 2일 때 대입하면 각각의 사례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는 1이고 오른쪽 바퀴는 2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바퀴 두 개가 양쪽에 있는데 얘는 1만큼 가고 얘는 2만큼 두 배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회전을 하지만 이동도 하죠. 그래서 X.2, Y.는 값이 바뀌어 있고 세타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 L1, 오메가 R2
2를 넣어서 1, 2 대입한 다음에 현재의 헤딩 앵글에다가 이 녀석들을 풀게 되면 오메가 L, 오메가 R, 1, 2를 대입했을 때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가 나오죠. 그때 값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mr.fk12 얘를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서 mr 안에 x, y, 세타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값을 찍어서 보시면은 0.15, x는 0.15, y는 현재 0이고요. 각도는 11.459도로 살짝 각도가 비틀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1, 2 대입한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 모바일 로봇은 우리가 속도로 대입을 하고 있잖아요. 넣는 게 오메가 L, 오메가 R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만큼 간 상태에서 또 1, 2를 대입하면 여기에서 이만큼 가게 되죠. 원점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니플레이터에서는 뭔가를 대입하면 이렇게 원점에서부터의 각도 레벨일 때에는 원점에서부터의 값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속도 레벨일 때에는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이동을 하죠. 지금 1, 2를 두 번을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x, y 좌표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 보실 수 있고 각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라고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하고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자동차는 현재 이렇게 있고 왼쪽은 속도 1, 오른쪽은 2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이렇게 되겠죠. 값 보시면은 mr.x는 0.15로 살짝 이만큼 갔고 x쪽으로는 좀 갔고요. y는 거의 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도는 약 11도로 살짝 이만큼 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각도는 또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x는 아까보다 거의 2배, 0.15에 2배로 약 0.3 정도 됐고요. 아까는 y값이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0.0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요만큼 정도 이렇게 뜬 거고요. 그때 각도는 22.9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두 번 간 겁니다. 한 번 갔을 때는 11.45도,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갔더니 22.9. 그래서 1, 2를 넣으면 이렇게 크게 원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꺼버렸네. 아, 뒤에 있구나. 이제 얘를 다시 원점으로 이제 틀어보겠고요. 로봇 2.init 원점으로 돌아가고 로봇 2의 MR에 FK에 1에 2를 대입을 했습니다. 살짝 돌았죠. 다시 이 녀석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완벽한 회전이 아니라 좀 다리가 질질 끌리는 것처럼 이동을 하면서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도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하고 똑같은 상태로 왔죠. 자, 이게 이제 모바일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장난감 로봇을 그냥 움직일 때는 뭐 왼쪽 오른쪽 속도 제어해서 조이스틱으로 입력을 넣습니다만 인코더를 양쪽에다 붙여놓고서 오메가 L, 오메가 R에 특정한 값을 넣고 그걸 만족하는 PI 제어 또는 PD 제어를 하시면은 PI는 속도 제어고 여기서 PD는 시간당 위치 제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 녀석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슬립이 없다면 완벽한 회전을 하고 있다면 원하는 상태로 특정한 위치에 각도를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바일 로봇 키네마틱스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시뮬레이션으로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가상의 로봇을 만들었는데 양쪽 바퀴에 얼마만큼의 입력을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쓰는 거고요. 이걸 알면은 정말 자동차처럼 만들 수 있는데 모르면 만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륜구동, 후륜구동의 영향도 이 수식에서 조금만 더 바꾸시면은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믿겠지만 실제 로봇뿐만 아니라 뭐 아스팔트 뭐 이런 유형의 게임들에서도 이 수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얼마만큼 회전을 했는지 헤딩 앵글하고 드리프트 이런 것들을 할 때 현실감 있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옛날엔 그냥 자동차 있고 웽하고 V하고 오메가만 써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얘 헤딩 앵글 세타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는 뭐예요? 엑셀 밟으면 V가 커지는 거죠. 오메가는 뭐예요? 뭔가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면 오메가 방향만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V하고 오메가 세타만 가지고서 예전에 자동차 게임을 만들었다면 요새는 얘가 이렇게 드리프트하고 있을 때 바퀴가 헤딩 앵글하고 다른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퀴 조향각도 다르게 보여주고 이런 수식들을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쓰기 싫으면 뭐 안 써도 되고요. 자, 이제 로봇 3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를 붙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거, 런은 오메가 L, 오메가 R이라는 바퀴의 속도 데이터를 넣고요. while문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true로 무한루프 돕니다. 그리고 FK를 계속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점 흘러가고 슬립 10칸만큼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얘는 FK 때문에 계속 움직이겠죠. 사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셔도 되겠고요. 사례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동영상 보고 첫 번째 시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하고 있고요. 영상은 안 보이는데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0.1, 0.1을 대입했더니 자동차가 계속 가요. 계속 while문 때문에 계속 가니까 컨트롤 D, 컨트롤하고 D 누르시면 멈춥니다. 이제 0.1, 0.3 대입했더니 동영 패턴들이 바뀌었고요. 이게 동영상의 끝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제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로버 2는 끝났고요. 이제 에디트 EXML의 EX 로봇의 로버 3 예제로 가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꺼버리겠고요. 아까 이미지가 좀 깨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마저 붙이겠습니다. 네, 자동차 이제 나왔고요. 런 함수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MR의 런이네요. 이거 넣었는데도 왜 이렇게 또 거꾸로 넣었나? 2에 1이네. 네. 자, 자동차 이렇게 보이고요. 자, 로버 3의 MR의 런 0.1, 0.1 하면 양쪽 바퀴 두 개가 똑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뭔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나오는 느낌이 살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끄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로버 3의 MR의 런 왼쪽으로 턴을 하고 싶으면 0.1, 0.2 해서 이 녀석이 오른쪽 바퀴가 두 개니까 여기서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자리 회전이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씩 가면서 요 위치 있죠. 위치가 중심점이 위에서 보시면 제자리 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축을 중심으로 인스탄티니우스 센터, 커버처 오브 센터, ICC를 토대로 해서 회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의 중심이 특정 공간을 중심축으로 순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또 다른 예제로 로버 2의 MR에 이번엔 좀 양쪽 다 비슷한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런의 2의 2.1 3네요. 로버 3의 MR에 FK의 2의 2.1 FK가 아니라 런인데 로버 3의 MR의 런의 2의 2.1 오늘 좀 빨리 끊으려고 빨리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계속 말이 꼬이네. 두 개의 바퀴 차이가 0.1밖에 나지 않는데 굉장히 큰 원을 그리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점에 왔을 때 끊고서 조금 더 근처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양쪽 바퀴의 값의 차이가 되게 작을 때 2하고 2.01
0.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0.01 레디안. 이걸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픽이 좋은 게 이럴 때 좋죠. 여기 파리처럼 갔죠. 윙 꺾이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네 이놈이.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서 파리처럼 짱. 여기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크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열심히 오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직선에 가깝게 꺾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도킹한다. 이제 여기 온다. 여기 올 때 멈추게 하십시다. 여기 왔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은 뭔가 태양계 주변에서 회전을 한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무언가 물체들이 행성들이 직진 운동을 관성의 법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의 원인으로 툭 하고 이 녀석들이 살짝 옆으로 꺾이게 되면 무언가의 영향은 뭔가 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쪽에 있는 태양이든 여기는 행성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얘가 살짝 이쪽으로 자꾸 잡아주니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살짝 꺾어주니까 얘네들은 아주 작은 값으로 잡아당기더라도 결국은 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직진하는 애들을 살짝 옆으로만 조금만 잡아당겨도 크게 원을 그리는 거고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주변에서 여기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멀리에 지나가던 여기 슝 하고 해성이 지나가는데 태양이 살짝 잡아주니까 얘는 꺾이면서 큰 원으로 몇백 년, 몇십 년에 한 번씩 태양 주변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산으로서 모바일 로봇에서 배워보실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